여러분, 요즘 부동산 시장 분위기 어떠신가요? 20억 빌딩, 대출 14억, 지금은 건물주도 버티기 힘듭니다. 뉴스에서는 말해주지 않는 진짜 부동산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혹시라도 지금이 바닥 아니야? 하면서 슬슬 매수를 고민하신다면 이번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2025년 10월 15일,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그 발표 직후 시장은 다시 한번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특히 대출을 활용해서 부동산에 투자한 분들, 지금 상황 굉장히 심각해요. 고금리 규제 지역 확대, 대출 한도 축소, 거기에 거래세 조정 논의까지. 이제는 단순한 시세 하락이 아니라 버틸 수 있느냐의 싸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0월 15일 대책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대출 끼고 투자한 사람들의 실제 상황은 어떤지,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생존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지, 정부가 발표한 10월 24일 긴급 보완책이 어떤 내용인지 데이터와 실사를 기반으로 정확하게 짚어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하지 않으면 후회합니다. 이번 대책의 방향은 크게 4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는 대출 억제, 둘째는 규제 지역 확대, 셋째는 전세대출 규제 강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입니다. 먼저 규제 지역 지정이 다시 강화됐습니다.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 혹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재지정됐고, 경기와 인천의 주요 인기 지역들까지도 규제 지역으로 재편됐습니다. 특히 마포, 용산, 성동 등 주요 수요가 몰리는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실거주 목적 외의 거래는 사실상 차단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대출 규제입니다. 기존에는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이 아예 불가능했지만 이번 대책을 통해 일정 부분 대출은 허용되지만 그 한도는 매우 제한적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시가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의 주택은 최대 4억 원까지, 25억 원이 넘는 고가 주택은 최대 2억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는 무주택자이든 1주택자이든 상관없이 대출 기반의 고가 주택 매수는 거의 불가능해졌다는 의미입니다. 전세대출 역시 DSR, 즉 총 부채원리 금상환 비율 규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연소득 대비 연간 부채 상환 가능 비율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방식인데, 이로 인해 특히 소득이 낮은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전세자금을 대출받기도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대책 시행 이후 시장에선 예상치 못한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대환대출과 전세 퇴거자금 대출까지 강화된 LTV 규제를 적용받으면서 실질적인 상환 부담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 상황을 예로 들어 설명하자면, 과거에 LTV 70%를 채워 주담대를 받은 사람이 금리를 낮추기 위해 대출을 갈아타려 할 경우 새 기준인 LTV 40%가 적용되어 대출 한도 초과분 30%를 상환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은 정부가 실수요자 보호보다 정책의 일관성만 고집한다는 비판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정부는 10월 24일 긴급 보완책을 발표하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와 전세 퇴거자금 대출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기존 LTV 70% 기준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환대출은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상환 부담을 줄이는 목적이라는 점에서 정책적 허용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또한 전세 퇴거자금 대출도 세입자 보호 목적이 강하므로 6월 27일 이전 체결된 임대차 계약에 한해 규제 지역과 무관하게 LTV 70%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갈아타기 대출과 세입자 전세 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은 규제 예외가 되었고, 시장의 혼란도 일정 부분 진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투자자들과 실수요자들이 받는 부담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제 이러한 대책이 시장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박민수 씨는 2021년 수도권 신도시의 아파트를 15억 원에 매입하며 자기 자본 5억 원, 대출 10억 원을 활용했습니다. 당시엔 금리가 낮았고 이자 부담도 매월 250만 원 정도에 그쳐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금리는 5%를 넘고 있으며 이자 부담은 매월 400만 원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해당 아파트의 실거래가는 현재 13억 원대까지 하락한 상황입니다. 매도하려 해도 거래가 거의 없고 전세 수요도 줄면서 공실 우려까지 생겼습니다. 김은정 씨는 2022년 서울 도심의 꼬마 빌딩을 20억 원에 매입하고 14억 원의 대출을 활용했습니다. 초기에는 카페와 미용실이 입점해 있었고 월세 수익도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이후 자영업 불황과 고금리가 겹치면서 공실률이 30%를 넘게 되었고
현재 남은 임차인들조차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월세 수익은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줄었고 매각을 시도해도 매수자들이 공시를 이유로 외면하고 있습니다. 최기훈 씨는 2021년 말 경기 외곽의 상가 건물을 28억 원에 매입하고 19억 원을 대출로 조달했습니다. 1층은 프랜차이즈 카페, 2층은 헬스장, 3층은 학원이 임차해 있던 구조였습니다. 초기에는 안정적인 월세가 들어왔지만 2024년 이후 경기 침체로 인해 헬스장과 학원이 폐업했고 카페 역시 계약을 연장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이 건물은 전면 공실 상태이며 월세 수익은 전혀 없고 매월 700만 원이 넘는 이자만 계속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는 결국 개인 연금 일부를 해지해 이자 상환에 사용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극단적인 예가 아니라 현재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단면들입니다. 대출에 의존한 투자 구조는 금리 상승과 거래 절벽이라는 두 가지 변수 앞에서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가격은 언젠가 오를 것이라는 기대만으로는 버티기 어려운 시기가 된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9월 기준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전년 대비 45% 감소했고 상업용 부동산 거래량은 22% 이상 줄었습니다. 고가 아파트 거래는 최대 70%까지 감소했으며 전월세 거래량도 11%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급 측면에서도 위기 신호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신규 입주 물량은 전년 대비 25%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그나마 입주가 예정된 물량도 상당 부분 미분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장에서 개인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째로 무리한 대출은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레버리지를 극대화한 투자가 오히려 수익을 가져다주는 구조였지만 지금은 고금리 환경 속에서 레버리지는 리스크를 증폭시키는 요소로 전환되었습니다. 둘째, 단기 시세 차익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상업용 부동산은 임차 수요와 입지 여건, 경기 민감도를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단순한 시세 상승 기대만으로 접근해선 안 됩니다. 셋째, 현금 흐름을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이자 상환, 공실 리스크, 유지 비용 등을 정확하게 시뮬레이션하고 최소한 2년 이상을 버틸 수 있는 구조인지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 정책의 방향을 잘 읽어야 합니다. 정부는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다양한 규제 카드를 꺼내고 있으며 향후 추가 규제 가능성도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반면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보완 조치도 함께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의 변화 방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나에게 유리한 조건을 찾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단순한 가격 하락이나 경기 둔화 문제가 아닙니다. 레버리지 중심의 투자 구조가 정책과 시장 변화 앞에서 어떤 위험을 초래하는지를 보여주는 복합적인 위기 상황입니다. 지금은 공격적인 확장보다 손실을 최소화하고 내 자산을 지키는 방어 전략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제 부동산 투자는 무조건 오른다는 믿음이 아니라 숫자와 데이터, 흐름을 기반으로 한 냉정한 판단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잡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부동산은 단순히 오르고 내리는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직결된 영역입니다. 그러니 더더욱 냉정하고 철저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지금은 공격보다 방어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정보에 귀 기울이고 현금 흐름을 철저히 관리하며 무리하지 않는 전략으로 다음 기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